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5시 30분,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는 생방송으로 장외 주식과 관련한 소식들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애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거의 한 달 만이죠. 2360선 코스피 지수가 회복됐습니다. 주식은 어떤 식으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린다면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긍정적인 수확물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 삶이자 또 우리 투자 인생에 있어서 또 필수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부지런히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의 이슈 섭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고 알루미늄 쪽 전문 업체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경쟁률 그리고 증거금을 봤을 때 꽤 많이 모였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올 최초의 IPO 2023년 종목인데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그쵸.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요. 565대 1, 증거금이 한 1조 5천억 가까이 돈이 모였습니다. 청약증거금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1987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은 경량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알루미늄 주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배터리 박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모가가 3,000원짜리였기 때문에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청약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주 라이프의 흥행이 앞으로 2023년도에 IPO 시장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신호 정말 이번 2023년 흐름들 좀 짚어볼게요. 워낙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또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오아시스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사실 컬리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IPO 시장 내에서 철회를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오아시스 쪽에 있어서 괜찮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IPO 시장이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1호 상장이 컬리가 될 것인가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역시 오아시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아시스는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쟁걸음을 보이고 있고 2월 달에 공모청약을 마치고 3월 달에 상장을 간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흑자 기업입니다. 새별별 배송으로 인해서 흑자 기업인 이커머스 시장의 오아시스 아마 1호 상장의 타이틀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3월 상장 목표면 진짜 꽃피는 3월, 춘3월에 새롭게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신호탄을 또 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움직임도 저희도 계속 주목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터넷 뱅킹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K뱅크입니다. 심사 효력이 3월 만료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사가 청구된 이후에 6개월 안에 1차 심사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네.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3월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을 했습니다. 이 뜻은 상반기에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효력을 연장해서 아마 9월 달 하반기에 갈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사 효력 만료되는 시점 이 부분은 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상장 철회된 기업이 있어서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그룹 이름이 네, 바뀌었죠. 삼성 우리가 현대중공업 이름이 바뀌었죠. 네. HD 현대그룹으로 작년에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도 상장을 철회했고 그 또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마저 상장 철회를 하였습니다. 연속으로 2년 연속 2022년도, 2023년도 HD 현대그룹의 자회사 2개가 연속으로 상장철을 했다. 그만큼 증시가 부진하고 특히 공모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철회라는 말이 2022년부터 그리고 2023년 초까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전 카운티인데 네. 공모시장 침체로 역시나 이쪽에서도 철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프전 커머스 시장, 특히 이제 골프전 카운티마저 공모전 시장에 상반기에 상장을 가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승인일이 8월 22일 날 났습니다. 2022년도에. 기본적으로 심사효력 만료가 2월 22일입니다. 그러면 해외 IR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심사효력 최대 연장 가능일인 8월 22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상장은 물 건너갔고 하반기 8월 달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골프전 카운티마저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히 IPO 시장, 특히 일반 청약이 물려들지 않는 이 IPO 시장의 대우주들이 하나둘씩 상장체를 발표하면서 2023년도에도 상당히 어렵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골프 인구가 엄청 늘면서 골프존 관련해서 종목들도 상장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존 카운티라든지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골프존 커머스 상장 추진을 시도했지만 지금 상황이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서 흐름 짚어볼게요. 최근 카카오 얘기하면 카카오 엔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1조 원의 실탄을 확보합니다. 이 실탄을 확보하면서 그동안에 쪼개기 상장의 논란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개기 상장보다 우회 상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 상장의 대상자는 SM 또는 큐브 같은 동종업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을 노린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023년도에는 그래도 상장을 위한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IPO 혹은 우회 상장이든 어쨌든 그 문턱을 넘고자 하는 카카오 엔터의 현재 상황 저희도 계속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서울 로보틱스 넘어갈 텐데요.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셨던 애청자분들이라면 서울 로보틱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그리고 탄탄한 그 파트너사들도 많았잖아요. 너무 좋죠. 자율주행 라이더 시장의 최강자죠.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BMW가 투자긴 최초입니다. 이 BMW가 투자를 했고 BMW 생산 라인에 이 시스템이 현재 설치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서울 로보틱스가 이번에는 미국서 60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으로부터 475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0억 정도가 지원되면서 교통 흐름에 또는 정보 지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로보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에 이 회사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서울 로보틱스 앞으로 쭉쭉 흐름들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세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은 좀 어땠을지 조금씩 그래도 시장이 영차 형의 시장이죠. 코스피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그려지긴 했는데 그렇죠. 어땠을까요? 시장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거래소 코스닥이 차고 넘치고 공모주 시장이 차고 넘쳤을 네. 때 장애주식은 상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2360돈도 회복됐고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특히 금리 인상되는 속도가 주춤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특히 채권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환율도 1200원 선까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주식은 올해는 상장할 가능성 모습을 보이고 특히 장외 주식은 올 3월부터 폭발적인 상승의 1차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외 주식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장외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LG CNS 69,000원대를 지켰고 두나마 비스텀은 변동 없이 11만 원과 11만 5천 원을 지켰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6천 원을 지켰고요. 비바 르포브리카 38,000원, 야놀자도 변동 없이 47,500원,
K뱅크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17,700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상장을 철회하면서 4만 원대 붕괴된 그 39,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국증권금융은 10,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이 배당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컬리 21,000원, 이것은 2만 원 선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 컬리가 상장 철회를 하면서 정확히 10,000원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3만 원대, 3만 원 중반에 있던 가격이 2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장 철회라는 것은 장외 주식의 직격탄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아시스, 우리가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식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뜻은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흑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1호 상장을 기록할 오아시스도 24,000원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 에코프렌트 59,600원입니다. 이 회사의 상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SK 에코프렌트는 기본적으로 2027년도까지 상장을 미룰 수가 있는 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볼 필요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디프렌드가 6,700원. 지금 바디프렌드가 2022년도 12월 12월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즉 36일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총액은 한 200억 가까이 자사주 편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당 7,000원에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주식의 자사주의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전화하시면 정확히 알려줄 거라 이 정보는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큐라티스 변동거치 5,300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 시장이 좀 차고 흘러 넘쳤을 때가 되면 장외 주식이 또 꼽히는 정말 만개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양분 충분히 받아가면서 꽃을 피우려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또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거래에 있어서도 관망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 포인트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공부를 해볼까요? Q&A 시간으로 여러분이 궁금했던 장외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장기 주식 관련해서 궁금했다 싶었던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많이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접수된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뱅크 질문이네요. K뱅크가 작년 9월 20일에 상장 승인을 받아서 올 3월 20일이 심사 효력이 만료된다라고 했는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상장 승인 절차를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K뱅크가 우리가 앞서 말한 뭐 마켓컬리도 있어, 컬리도 있어, 청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심사 효력이 만료된다는 것은 6개월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9월 22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켓컬리는 스스로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상장을 재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K뱅크가 심사 효력이 만료되면 최대한 연장 가능일이 9월 20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한 대로 하반기 상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켓컬리가 현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컸습니다. 컬리가 상장 직전 우리가 2월까지 상장이 됐어야 되는데 끝까지 상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C들도 그걸 믿고 있었는데 투자한 VC들도 이번에 크게 아마 그 회사의 오너의 이 결정이겠죠. 오너의 결정과 또는 주관사의 결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컬리가 상장 간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후 상장 여부도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현재 적자가 지속된다면 상장이라는 소식은 다분히 1, 2년 후에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 말했지만 마켓컬리는 반드시
공모가를 낮추더라도 설령 시장이 어렵더라도 상장하러 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한 재무적 투자, FI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런 큰 결정들은 FI고 상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뱅크마저 만약에 상장을 철회한다면 상당히 IPO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심사 효력이 그냥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되면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데 컬리 같은 경우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1년 이후에 다시 이 상장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네요. 사실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잠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상장을 철회한 컬리는 다시 상장을 그러면 1년 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네,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상장을 철회한 컬리가 재상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텀이 좀 있어야겠고 앞서 말한 대로 마켓 컬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규 진출한 뷰티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잘 돼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뷰티 사업까지 다각화시켰으니까요. 다각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신선식품은 정말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마켓 컬리가 그 시장 독보적 일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상태에서 재상장을 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지만 반드시 상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컬리 질문이 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포함해서 열어볼게요. 컬리의 가격이 상장 철회 이후 최고가 대비 아이고 90%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떨까?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전주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컬리 종목에 대해서. 특히 이커머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파이게임은 이루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컬리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또 알고 있는 오아시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이 신선식품을 놓지 못하는 이거냐면 나름대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컬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출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여러 종목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기본적으로 매수의 기회는 있겠지만 아직 컬리는 이 기본적으로 신뢰도 부분, 앞서 말한 신뢰도 부분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너의 지분율이 현재 5%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켓 컬리의 성장성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각도의 노력, 특히 뷰티 사업의 매출액이 눈여겨 성장하는 모습을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2만 원 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더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상태에서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컬리 아무래도 뜨거웠던 감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투자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판단 근거를 여러분께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공모하는 사람으로서는 물량은 적더라도 싸게 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가가 낮다고 해서 상당돼서 잘 된 주식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기회입니다. 공모가가 할인돼서 상당되는 경우가 2022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2023년도에도 정치 침체가 이어지거나 IPO 한파가 지속된다면 공모가 할인율은 계속 지속될 거라 보고 있지만 아무리 공모가가 낮다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성 여부, 기업의 평가 여부를 평가하고 편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왜 할인이 되었을까도 여러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최근 맞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 계속 철회 뉴스 전해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주가 또한 급락을 하는지. 예,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컬리가 컬리가 90%까지 지금 연초 대비해서 2022년도 연초 대비해서 9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주식이 정말 특히 장외 주식은 상한가 누리 없습니다. 하한가 누리 없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특히 상장 철회라는 최악의 조건의 소식이 전해지면 무섭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이 장외 주식은 좋은 수식 회사가 하나 나온다면 하루에 20% 30% 폭등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늘 원위치 됩니다. 상장 철회한 종목들이 재상장하는 경우가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철회 소식이 나서 주식이 급 나간다고 해서 동조해서 같이 주식을 매각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히 투자, 특히 매도에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사실 때입니다, 소장님. 네, 그렇죠. 때. 네, 다음에 제가 이태리 때 타올 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때를 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죠. 장투를 원하는 개미 투자자인데 그렇다면 올 연초 기회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폭락한 종목은 장해주식입니다. 거래소 코스닥이 아니라 예. 바로 장해주식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바이 장해주식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장해주식 가격은 과도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량한 기업,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하나 선택해서 공부한 후에 투자한다면 부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잘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판단 내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더 심화 강의 통해서 그 미래 예측 그리고 좋은 기업에 있어서의 발굴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IPO 철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IPO가 막 시끄럽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공모주 시장이 살아야 네. 이 장해주식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 공모주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살아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여주들이 과연 상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여주들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올해 기상청은 흐린가 맑은가? K뱅크와 콜프전 카운티, SK코퍼런트는 상장 여부가 좀 불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 둔함의 증시 침체가 K뱅크의 상장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골프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자금 상황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시장이 굳이요 제값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장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코퍼런트 또한 상장력은 불투명합니다. 이 회사는 2027년도까지 상장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이 시기에 상장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상장이나 우회 상장의 의지가 가장 강한 기업이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상장의 쟁점을 두고 있고 아마 3월 달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SSG닷컴이라든가 11번가도 이 VC로도 투자 받을 당시에 올해 안에는 반드시 상장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기상도를 좀 펼쳐봤습니다. 불투명한 살짝의 흐린 그런 기업도 있었고 상장 로드맵에 있어서 정말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저희도 IPO 관련해서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소장님, 확실히 이런 시장이 오히려 기회로 보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몸살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때를 잘 잡자겠죠?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있을 때 반드시 지금 같은 타이밍은 전 개인적으로 바이 장해주식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희망 잃지 마시고요. 장해주식이라는 투자처에 있어서는 저희가 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인사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